안녕하세요. 현생하는 데이지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영상을 사실 중간에 찍었는데 그 영상에 소리가 안 담겼더라고요.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영상에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걸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이제 편집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촬영하는 시기도 조금 놓치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4월 말에 정산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아기는 어린이집을 가는데 왜 점점 바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쁜 4월을 보내고 이제 딱 4월 30 마지막 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달 뭐 지출 내역을 보기보다는 그냥 한 주 한 주 정산 금액이 얼마큼이 남았고 그런 걸 한번 보면서 4월 전체적으로 가볍게 짚고, 그리고 5월달 예산 짠 거 또 어떻게 짰는지 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축을 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5월달 예산을 함께 짜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계부부터 보러 가보실게요. 네, 4월 첫째 주부터 그냥 쭉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네, 이렇게 한 달 계획표를 먼저 보게 되면 무지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지출이 오늘까지 8번이 있고요. 그리고 총 예산은 135만 원으로 네,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는 6만 6천 원 저축을 했는데 다 목적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둘째 주 저축이 16만 8천 원. 오, 꽤 금액이 컸네요. 남편이 또 5만 원도 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 살았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만 봐도 벌써 뭔가 많이 없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네. 이렇게 셋째 주는 6만 원 남아서 저축을 했고요. 그리고 와, 여기 주가 진짜 돈을 많이 썼어요. 진짜 넷째 주죠. 넷째 주가 진짜 돈을 많이 썼고요. 이때 이런 식비에 장 보는 데 지출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반찬도 이제 주문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제가 매번 똑같은 반찬, 이게 제가 창의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창의성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막, 그리고 제가 먹는 걸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뭘 해줘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반찬들을. 이제 그래서 그냥 반찬을 근처에서 시킬까 했는데, 여기 제가 도로에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 상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인터넷으로 한번 시켜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이도 또 잘 먹고,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간도 막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래서 저염식으로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38,500원에 한 거의 일주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이만큼 사면. 워낙에 많이씩 안 먹다 보니까 이 정도 먹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주중에 그 업체가, 그 업체 차가 배달을 가는지 지나가는 걸 딱 봤어요. 그래서 그 상호를 기억해뒀다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저희랑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직접 배달을 당일 만들어서 당일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은 월수금 식단으로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서, 일단 이번 주는 연휴가 껴서 5월 1일, 4월 30일이죠. 4월 30일 목요일 날 배송이 오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받는 날이고요. 오늘 받아서 보면 네, 괜찮다, 할인도 잘 먹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로 꾸준히 지정해서 먹을 것 같고요. 반찬은 뭐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이 반찬을 시켜 먹게 되었고요. 뭐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계속 똑같은 반찬만 일주일 내내 먹을 순 없으니까 이제 뭐 간단한 것들은 제가 또 중간에 한 번씩 만들어주기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 마이너스가 12만 6천 원이 나서
이게 마지막 주 5주차가 4일밖에 없어서 그 다음 주 예산에서 그냥 몽땅 차감을 하고 마지막 주를 53,000원으로 네, 살아보자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남편이 또 갑자기 뜬금없이 생활비 통장에 20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냥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맙기도 하고 뭐 어차피 일해서 번 거니까 그냥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넣어줬나 싶어서 그냥 고맙다고 하고 받고 바로 현금을 인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려 가지고 왔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많이 났지만 이 금액은 따로 저축하려고 넷째 주 저축 금액은 20만 원이 됐고요. 마지막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5주차 예산이 53,000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때도 또 반찬을 한 번 더 사는 바람에 금액도 나가고 그리고 어제는 또 바자회가 근처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할인이 옷을 좀 괜찮은 거 거의 새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내놨겠죠. 그런 거 개당 다 1,000원씩이었거든요. 옷들이 10,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내부 지출을 찍었고 오늘 환불금이 들어왔어요. 8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 목적에서도 나갔던 비용인데 그냥 8만 원을 예산으로 넣어줬어요. 할인이 수업을 5월부터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할인이 어린이집 그 같은 반 친구들 엄마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선생님의 텐션이 조금, 많이 낮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그 정도면은 할인 한번 들어보고 재미없어 하면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8만 원으로 끝이 아니라 가봤더니 원래 보통은 거기에 이렇게 재료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통 써놓거든요. 신청하기 전에 들어갔을 때. 근데 얘네는 아무 말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저도 재료비를 안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녔던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가면 이제 첫날 수업을 들어가면 재료비 6만 원을 또 추가로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계좌번호를 주고. 그래서 그 정도로 돈을 내가면서 다닐 수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환불을 8만 원을 다시 받게 된 거고, 그리고 그걸 대체해서 저희 그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제가 동사무소라고 계속 얘기했네요. 옛날에 동사무소였는데 요즘 행정복지센터라 얘기하잖아요. 그 행정복지센터 3층에 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아이들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걸 너무 알게 돼서 지금 벌써 이틀째 거기에 다녀왔는데 하원하자마자 4시에 가서 할인이 밥 먹기 전에 1시간 정도 놀다 오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뭐 이렇게 놀다가 집에 오는데 그것만 거기서 놀다가 또 시간이 굉장히 잘 가는 느낌이에요. 집에 오면 항상 똑같은 놀이에 하다 보니까 할인이도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그 시간을 좀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를 다녀오니까 하루도 빨리 가고 할인이도 더, 더 재밌게 놀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좋아서 거기에 이제 무료로 개방되어 있지만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 있대요. 그럼 이제 그런 날들은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안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확인하면서 여는 날만 잘 체크해가지고 다녀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더워지기 전에 근처에 있는 공원에 이제 돗자리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8만 원이 환불 들어온 거를 다시 예산으로 넣어서 요 주에 사용을 해서 네, 넣어줬어요. 그래서 53,000원에 그러니까 총 13만 3천원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3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축하려고 32,000원을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5월 달에는 고정 지출이 아주 약간 줄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저의 예산이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4대 보험으로 바뀌어가지고 물론 남편이 월급에서 까지고 나오긴 하겠지만 어차피 생활비 저는 그대로기 때문에 생활비에서만 봤을 때는 저는 10만 원 정도가 조금 변동 지출이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비 70, 생필품 15, 건강 10만원, 의복미용 15만원, 자녀 10만원, 그리고 예비비 15만 5천원, 저축 10만원. 여기 저축 10만원을 따로 빼서 너무 예산이 안 남거나 그런 주간이 있다면 이 저축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도 예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축을 하기 위한 예비비로 이제 따로 빼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이미 예산을 충분히 짜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더 돈을 넣는다라는 거는 조금 예산을 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풍족한 느낌을 받게 되면 또 예산을 막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만 원은 그러니까 지난달 예산과 위에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잡았고요. 이제 저축 비용으로 그 건보료 덕분에 고정비가 줄은 10만 원을 저축으로 빼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은 145만 원이지만 제가 예산으로 사용할 금액은 135만 원이다. 이렇게 네, 짜두었고요. 보시면 일단 5월 첫째 주에 행사가 좀 많아요. 아무래도 가정의 달 그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할인이 친구네하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가평에 다녀올 것 같고요. 키즈 펜션을 남편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일요일 날은 네, 시댁에 가고 원래 일요일마다 시댁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4일 날은 남편이 이날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남편이랑 둘이서 좀 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날 할인이가 어린이집을 가요. 이날은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라 선생님들도 쉬시기 때문에 1일 날은 같이 여행을 가고 4일 날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남편이랑 영화 한 편을 때리기로 했습니다. 할인이 태어나고는 진짜 처음 보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얼마 전에도 한번 영화를 보고 싶다 했었는데 못 가는 바람에 네, 이번 기회에 영화를 보러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하원을 시키러 가기로 했는데 할인이 반응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할인이 하원할 때 아빠가 간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날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은 저희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고요. 이날은 샤브샤브를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큰 일정은 없고요. 이날 제가 아직 써놓지는 않았지만 친구가 놀러 온다 해서 이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이날도 짜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주 예산을 대충 짜두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첫째 주가 그래서 이게 3일이라서 첫째 주 3일만 하기는 애매해서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은 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그 다음 주까지 해서 10일을 1주차로 잡았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가 저는 첫째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주 예산은 41만 원이고요. 10일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복 미용이랑 자녀에는 파란색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사실 한 달 예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짜두었지만 이 두 금액은 잔액이 남게 되면 그 다음 주로 넘겨서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다 빼서 써버리니까 정말 뭐 마지막 주쯤에 의복 미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은 정작 그 예산에서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주 예산 안에서 짜고 남은 건 저축하고 하지만 의복 미용과 자녀 예산은 사용을 할 만큼 사용을 하고 예산은 짜놓고 사용할 만큼 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주로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예산에 대해서 남은 잔액은
마지막 주에 한 번에 네,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에 새롭게 시작한 방법이라서 조금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주 1일 3만원, 2일 5만원, 그리고 3일날 2만원, 4일날 10만원. 네, 이날 남편이랑 데이트해야 돼서 여유롭게 잡아뒀고요. 화요일날 3만원, 이날 양가 가족 식사가 있긴 한데 이 식사 비용을 남편이 네, 결제를 할 것 같아서 크게 많이 안 잡아뒀고요. 수요일 3만원, 목요일 3만원, 금요일 3만원, 토요일 7만원. 이날 친구 오기로 한 날이라 점심 그래도 오는 친구 밥은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7만원. 그리고 마지막 10일 날은 2만원. 요렇게 일별 예산을 짜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인더로 넘어가서 저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축할 금액 32,000원 가지고 왔고요. 32,000원. 네, 이거 볼빵이님 바인더인데 너무 귀엽죠? 키티 닮은 바인더예요. 그래서 여기 저축을 하고 있었던 네, 이 속지에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장 채워줄게요. 마지막 주에 남은 돈이 32,000원이라서 만원, 2만원, 3만원, 2,000원.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 다음번에 잘하면 폭발시키네요.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오, 딱 4만원 남았어요. 4만원만 더 채우면 이 속지도 이제 폭파합니다. 요거 다 채워주면 이제 레드리본. 요거랑 이 바인더랑 세트거든요. 이 바인더랑 세트인 속지도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저축이 끝나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예산을 짜보려고 해요. 너무 예쁜 바인더죠. 와, 볼빵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주 손이 가는 예산 바인더로 해주고 싶어가지고 바꿔 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바인더가 이 주간 예산 바인더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줬고요. 너무 여성여성해서 저하고 어울릴까 싶었는데 이제 뭐 어차피 영상에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예쁘게 잘 써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이런 예쁜 바인더 볼빵이네에 많으니까 볼빵이님 스토어로 가셔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예산도 가지고 왔어요. 예산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예산이고요. 5월달은 145만 5천 원인데 맞는지 한번 세볼게요. 네, 145만 5천 원 맞게 가지고 왔네요. 자, 그러면 5만 원짜리 이렇게 놓고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비가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5만원권으로) 40만 원을 하고 그리고 만원짜리로
30만 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산자다 만원권 부족하면 5만원짜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일단 식비 70만원, 그리고 생필품 15만원, (12만원) 13, 14, 15, 15만원. 5천원짜리 너무 많네요. 만원짜리 하나 바꿔줄게요. 이렇게. 다시 세볼게요. 15. 네, 15만원 맞습니다. 생필품 15만원, 그리고 건강 10만원, 5천원짜리 2만원, 그리고 만원권 8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복 미용은 15만원. 그리고 자녀 10만원 넣어줄게요. 10만원을 이렇게 5만원짜리로 넣을게요. 그리고 예비비 15만 5천원. 자, 그리고 남은 10만원은 저축입니다. 저축 금액은 사실 지금 봉투가 따로 없어서 그냥 일단 상품권에 넣어 놓을게요. 예비비 넣어 놓고, 네, 이렇게 월 예산은 다 짰습니다. 월 예산은 다 짰고, 이제 첫째 주 1일부터 10일까지 사용하는 예산 먼저 빼줄게요. 식비에서 22만원 빼줄게요. 그리고 생필품에서 4만 5천원. 그리고 건강에서 2만 5천원. 2만 5천원. 그리고 의복 미용에서 5만원. 아이고, 빼기를 눌렀네요. 다시 5만원. 5만원 빼줬고, 그리고 자녀에서 3만원이라 5만원 빼주고 2만원 넣어줄게요. 3만원 됐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4만원, 5만원 꺼내고 만원짜리 넣어줄게요. 네, 41만원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네, 41만원 맞네요. 이번이 1일부터 10일까지라서 지금 금, 토, 일 금액을 한 번에 넣어줄게요. 어차피 여행을 다녀올 거라서 네, 이렇게 10만원 금, 토, 일 거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4일 월요일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4일 월요일에도 10만원. 데이트 있는 날이라 10만원. 그리고 화, 수, 목, 금은 3만원씩 넣어줄게요. 화, 수, 목, 금 4일 3만원씩 12만원 빼줄게요. 그리고 주말에 9만원. 이번에 예비비를 안 뺐나봐요. 예비비를 빼고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그럼 이렇게 그냥 주간 예산만 짜서 생활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예비비가 월 예산에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짜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주예산이 좀 많다 했어요. 원래 예비비는 따로 빼거든요. 여기 예비비 칸이 있어서 이런 이번 주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월 첫째 주 예산까지 다 짜줬습니다. 이제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져서 완전 여름이 온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중간에 한번 비 오니까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현금 생활도 벌써 이번 올해도 2026년도 벌써 4월까지 지나고 5월이 됐어요. 그래서 5월 지나고 벌써 6월이 오면 절반이 지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걸 체감합니다. 30대가 되고 나니 더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랑 씨름하다 보면 하루하루는 시간이 진짜 안 가는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생활도 참 꾸준히 한다는 게 현금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꾸준히 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늦더라도 영상도 이렇게 꾸준히 찍고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가계부, 바인더 이런 거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금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아직도 하고 있고 중간중간 물론 힘든 시기가 오고 찐생에서의 바쁜 시기가 오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 현금 생활을 하면서 더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또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나오는 달이라서 그래도 그게 좀 나오면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달도 우리 다 함께 화이팅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적게 쓰고 많이 남겨서 저축 많이 하는 5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이라 쉽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